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오후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감이 8시이기 때문에 대체거래소 거래되고 있는 주식도 있고, 또 아직 대체거래소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은 지금 장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 D-Day 42일 남겨놓고 오늘 중요한 일정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법을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은 1심 유죄 받았거든요. 그래서 2심에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2심에서. 그러면 보통 대법원 최종 재판에서는 2심의 결과를 대부분 다 인정해 주는 게, 이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관례라면 관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상자가 대상자이니만큼, 대상자가 사실상 여론상으로는 거의 대통령 확정이에요. 사실은 여론상으로는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여기서 만약에 이걸 확정시켜버리면은 또 정치권에서 난리 나고 아마 논란이 날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정치적인 부담을 느꼈는지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하겠다. 지금 무슨 말이냐? 13명인가 14명의 대법관들이, 그 중에서 주심이 이제 여기 지금 선거 관리 맡고 대선 관리 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해충돌 방지 때문에 빠지고, 또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해서 13명인가 하여튼 12명인가 아마 할 겁니다. 해서 이 전원합의체, 의견이 일치된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셨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주문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방식을 택한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왜? 이게 일반 사건이었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2심의 그 무죄를 취지로 인정하는 확정을 시켜줄 건데, 이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대선 주자이니만큼, 그것도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이니만큼 자기들도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니까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자 전원 합의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대선 테마주를 주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가 오리엔트 종목인데, 자, 여기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목된 종목들이 다 대선 테마주예요. 자, 이렇게 지금 대선 전원 합의체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그 두 후보, 이재명을 제외한 두 후보,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수, 이렇게 두 후보의 관련 주식들은 상승을 했어요, 오늘. 보시면은. 요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 두 개는. 많이는 아닌데 조금 반대급부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관련주라고 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이 관련주들은 일체히 오늘 6, 7%, 8%까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한두 개 빼고는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6월 3일 날이 대선 날짜예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가 이제 법리상으로는 6월 23일 전에 선고가 돼야 되는데, 6월 3일 이전에 발표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죄를 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파기환송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은 다시 이제, 다시 2심에 무죄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돌려보내버리면은 이거 유죄 취지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기일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는 대선 이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고 대선 주자로서 뛰는 데는 문제가 없어지는데, 반대로 6월 3일 이전에 2심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전원 합의체가 선고가 되어버리면은 완전히 이재명한테 여론의 날개를 완전히 달아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야당도 여당도 아닌 국민의힘 쪽에서 완전 난리가 나겠죠. 보수진영 쪽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예상을 하건데, 일단은 주식에 대한 시나리오는 파기환송이 되면은 이재명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한가 직행할 확률이 높고, 날짜가 대선 이후의 날짜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그 선거 날짜가 대선 이후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바로 직행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무리 없이 뭐 임기 끝나고 깜빵 가든 말든 뒤지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은 대선 주자로서 선거에 나가는 거는 완전히 이제 날개를 단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은 일제히 바로 점상으로 직행을 할 겁니다. 최소 그냥 장대 양봉 터질 거예요. 무조건. 이런 시나리오를 거쳐갈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홍준표 지금 야당 이제 빅4입니까? 오늘 7시 되면 발표나죠. 빅4가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그 다음 또 누굽니까? 한 명. 누구죠?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또 한 명이 누가, 잠깐만요. 국민의힘 4강. 누가 될까요? 잠깐만요.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 이철우. 예, 이철우까지 포함해가지고, 김문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요 중에서 4강이 발표가 될 거예요. 김문수가 이름이 안 익어가지고. 자, 요 중에서 4강이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또 관련주들은 박살나겠죠. 이미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은 지금 보면 안랩,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지금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어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최종적으로 저는 2강을 한동훈과 홍준표의 싸움으로 사실상 저는 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김문수, 한동훈, 요렇게 2파전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선주를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재명 관련주도 떨어진 주식들 지금 많이 하락했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오늘 특히 6, 8% 빠졌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하실 것 같으면은 당연히 순율이 높은 이재명 테마주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단타에 자신 있고 정치적인 해안이 굉장히 식견이 좋다, 빠삭하다 싶으신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한동훈의 뭐 태양금속이라든가 오파스넷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배팅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홍준표한테 배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선제, 경남스틸, 대구의 홈센터 홀딩스, 보강산업 같은 회사죠. 두 개는.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 접근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의 식견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승부 여부만 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 대선 테마주 시장에서는 이재명 주식을 이길 수 있는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진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와 상관없이 이재명 관련주는 바로 상한가 직행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대선 테마주에 접근을 해 보신다면은 저는 아주 정말 다이나믹하고도 정말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이만큼 정말 돈 수익 여부를 떠나서 재미있는 주식이 없어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 무슨 테마, 이런 테마 섹터로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딱 합니다. 5년에 한 번. 바로 대선 테마주. 이거는 합니다, 제가. 이거는 해요. 왜? 테마라는 거는 어떤 한 분야의 의견과 자기의 식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제 정치적인 식견이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은 제가 그래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 민간인 치고는 조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이 분명히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렇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얘가 된다, 얘가 유력한 후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형사사건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엮여 있지만은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지를 못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는 뒤지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고, 그전에는 아마 이 제약이 크게 이 사람의 앞길을 막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막힐 것 같았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미 지금 대선이 4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원이 뭔가 정치적인 개입을 한다는 인식을 줘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진짜 사이가 또 소용돌이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선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재명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이런 주식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핫하고 9년상에다가 장대 하한가에다가 지금 이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데,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직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오리엔트 정보, 오리엔트 바이오, 서린 바이오, 에이텍 모빌리티, 슈프리마 HQ, 일성건설, 그 다음에 토탈 소프트, 프리엠스, 여러 종목 많습니다. 여러 종목 많은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만 잘하고 추격 매수만 잘하고 뚝심 있게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만 잘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대선주로 돈 벌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종목, 그리고 혹시라도 대선 끝날 때까지 들고 가되 6월 2일 전에는 모든 종목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 4강 발표를 한번 확인하시고 내일부터 혹시라도 또 대선주에 접근하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계산을 잘 놓으시고 접근하십시오. 저는 홍준표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어떤 새끼가 되든 상관없어요. 저는 돈만 벌면 됩니다, 여러분. 왜? 저는 유일하게 테마주를 하지 않는데 테마주를 하는 유일한 섹터가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저는 원래 주식을 테마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차트 딱 2개만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저는 이재명 대선 테마주에 대통령 대선 테마주에 종목을 접근할 때도 혹시나 몰라서 대선 끝나고도 혹시나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물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훌륭한 종목들을 선택해서 고르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4월 24일 내일 모레 출발하는 이 멤버십 방에 추천되는 종목, 제가 2종목을 거의 대선 테마주급의 2종목을 제가 추천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그냥 이 테마와 상관없는 종목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달 전에 추천한 대주산업이라는 주식 종목은 대선 테마주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종시 이전 공장이 나오자마자 대주산업은 끝장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끝장나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제가 멤버십에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마를 보고 산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그 다음에 차트 보고 이거 괜찮다, 이거 추천하면은 특별하게 내가 손해볼 거 없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대선 공약주의 수혜주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베이스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선 테마주든 자시든 간에 무조건 이거는 제가 깔고 가는 하나의 기준이니까, 이번에 4월 24일 출발하는 방에 대선 테마주급의 종목을 2개 썼고, 그 다음에 아닌 거 2개 섞어서 제가 좀 다이나믹한 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도투자 대선 특집 대선 테마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종 상강은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인데 저는 이재명하고 붙어서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이 나오면은 조금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한동훈이 지금 워낙에 국민의힘 당 안에서 지금 인심을 잃어버려가지고, 당원들한테 인심을 잃어버려가지고, 또 그 기존의 기득권 애들, 그리고 사실상 한동훈도 기득권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스탠스를 조금 삐그덕거리는 바람에 지금 원수지간이 됐지만은, 사실상은 같은 계열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검사 출신은 대통령 그만해도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 하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 국민이 선택하는 건 다르겠죠.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한동훈이 가장 그래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붙어도 이재명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점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머지는 크게 승산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은,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대선주자 5명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겨요, 지지율이.
뭐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대선 테마주 하실 거면은 가장 유력하고 가장 안전빵인 주자의 대선주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선 특집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